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이 고급 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후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우연히 정부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게 됐다는 자유한국당 중진 심재철 의원. 정부가 이제 그게 불법이라면서 심재철 의원 방을 압수수색하자 잘못 쓴 업무 추진비를 잇따라 폭로했던 거 기억하시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심 의원은 그 우연히 방에서 의원실에서 백스페이스 뭘 보다가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그 안 보여야 할 자료들이 우르르 보이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네. 정부 재정정보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재정정보 시스템에는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예산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가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원실 보좌관이 그냥 백스페이스를 누르다 보니까 거기에 등급이 정해져서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를 해서 봤더니 네. 청와대와 정부가 부당하게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불법으로 내려받은 자료다. 이러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심재철 의원 방에서 본 건지 아니면 정말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 건지 공방이 됐고 이어서 이제 심재철 의원이 잇따라 잘못 사용된 업무 추진비를 폭로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 장관 당사자죠. 두 사람이 맞붙었었죠.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호텔을 사용을 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 업종으로 기재됐고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죠.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입니다. 이런 데가 예를 들면은 프라자 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간담회에서 거기서 점심을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400만 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 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시효 같은 저녁 식사 한 끼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약 100여 건이 고급 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후에 쓴 것 중에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심 의원님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업치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공개하세요.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을지훈련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날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둘째 날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별관에서 22만 6천 원. 일방적으로 그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한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 속에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바에서 4만 2천 원을 지급을 하고 작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 여선이 사건 터졌을 때 백주에서 10만 9천 원. 감사원에 전부 감사 청구가 돼 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저때 정말 특히 심재철 의원은 5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네, 그래서 정말 뭐 정면 승부했었는데 특히 저 부분요. 업무 추진비도 쓰셨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쓴 국내 유류비도 할 때 기자들은 으악, 이건 마치 나는 당신이 쓴 것을 알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그때 알고 긴장감이 있다. 높아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심재철 의원이 몇 가지 폭로를 이어갔는데 그중에 청와대 부속기관의 업무 추진비 중에서 밤 11시 이후에 원래 11시 이후에 쓰면 안 되죠. 공직자들은 쓰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쓰면 안 되죠. 있습니다. 예. 근데 쓴 거 합쳐서 또 휴일에 사용한 거 합쳐서 2억 원이 넘더라 이렇게 주장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야 시간대 법정 네. 공휴일 같은 때에 사용한 것이 2억 4천여만 원 가량이 된다고 했고 네. 그리고 또 썼던 내역들을 보니까 좀 잠깐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맥주집이라든가 뭐 이자카야라든가 와인바 네. 같은 곳들이 상호명으로 기재가 돼 있더라라고 하니 부적절하게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조금 전에 기재부에서 이제 전 기재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뭐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사를 했고 감사 과정도 사실 이제 약간의 촉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물법상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기재하지 않도록 비밀로 처리하고 있는데 네. 감사원에서는 그것도 다 뭐 속지 말로 봐주지 않고 실명이 누구인지 다 밝혀라라는 식으로까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 적발된 것 중에 그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11시 이후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청와대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사용했다는 거고 또 이자카야 이런 거 뭐 와인바 그때 문제 됐었는데 그런 뭐 주로 가서 상호만 뭐 늦게 그런- 식사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청와대가 있는 주변에 네.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밤 11시 이후에 그런 곳밖에 문 닫아서? 네, 그리고 이제 일식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사절단 같은 들이 왔었을 경우에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라서 네.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제한 업종은 크림카드 공무원들 네. 그 카드가 아예 안 긁어지죠.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이런 데를 가면은 카드가 네. 긁히지 않도록 아예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방금 전에 감사 결과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주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유흥 주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유흥주점이 이제 룸사롱입니다. 네. 근데 그런 주점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 곳이다. 그러니까 크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런 논란이 되면서 이제 왜 굳이 청와대 직원들이 밤에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와인바 가서 이자카야 가서 밥을 먹느냐, 술 한 잔씩 하느냐 하면서 당시 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의 이 발언도 화제가 됐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야근하다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비로 사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대한민국 전부 24시간 편의점은 어디 가도 다 있는데 예. 그런 편의점 가서 만일 사용했다면은 심재철 의원이 그걸로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좀 알겠습니다. 국민들 보기도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자카야 그러고 뭐 골목 네. 뭐 맥주집 그러고 뭐 이러니까 와인바가 아니고 예. 24시간 편의점에서 예, 알겠습니다. 삼각김밥 사 먹었으면 문제 될 거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하다 보면 10만 원, 20만 원, 뭐 몇만 원짜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들고 또 일각에서는 촛불 정부에서 만든 청와대인데 저런 것도 엄격하게 해야지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데 따라 좀 시각이 엇갈리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성태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말한 그 말 자체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근을 하면서 그러면은 허용된 공무원이 야근을 할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만 사 먹으라는 얘기냐. 야근하는 것도 짜증 나는데 네. 뭐 치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SNS하고 뭐 인터넷상에서는 네티즌들이 김성태 의원실로 삼각김밥을 보내주자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거의 행정부 거의 모든 부처를 한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기재부, 그러니까 원래는 기재부에서 네. 전수조사를 청구를 한 거예요, 감사원에. 그래서 감사원이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도 포함되고 기재부, 정부 각 부처가 다 포함된 기관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더니 네. 이게 한 19,000여 건 정도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을 했고요. 그중에 1,700여 건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35건은 개인적으로 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위법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가장 이제 화제가 됐고 또 중심에 섰던 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청와대는 업무 추진비를 부실하게 부정하게 사용한 부분은 없고 네. 오히려 사용을 그 적절하게 심야와 통제하고 아까 있다. 양 변호사 설명했지만 심야와 주말에 몇 번이었죠? 2억 4천만 원 정도 네. 부당하게 썼다고 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장소에서 쓰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긴 하더라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긴급 대응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자들을 만나야 될 일도 있거나 이런 청와대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볼 때 시간 외에 사용하는 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리고 뭐 주점에서 사용했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백화점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도 네. 확인을 해보니까 기념품을 사거나 백화점 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또 주점이라고 하는 것도 가서 식사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4건 정도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4건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청와대 기념품을 받은 네. 수령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청와대 직원이 커피를 샀는데 사준 대상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거나 이제 네. 이런 게 지적이 됐습니다. 한 가지 또 네. 화제를 모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고 경호처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경찰분들에게 사우나를 이제 표를 끊어준 게 네.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과정에서요. 동계올림픽 네. 과정에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업무 추진은 맞다. 그런데 다만 사우나 같은 데는 이 카드로 결제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네. 그게 뭐 부적절한 사용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게 뭐 5,500원짜리 목욕탕이었는데 리조트에 있다 보니까 사우나로 표시가 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 크림 카드로는 사우나가 사우나는 안 되는 결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게 부분은 보완을 해야 그런 된다라고는 부분은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미하지만. 예. 네. 심재철 의원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심재철 의원은 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건들이 걸렸는데 청와대는 지금 안 걸렸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19,000건 중에 1,700여 건이 뭐 부적절로 나왔고 그 중에 35건은 위법한 걸로 나왔어요. 네. 이건 이제 뭐 징계 같은 걸 이어져야겠죠. 감사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제 부처별로 뭐 네. 행정안전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문제 있는 그 유흥업소에서 글자가 들어오고 25만 원 가량을 네. 부적절하게 위법하게 사용하는 게 적발이 됐고요. 네. 또 이 개인 물품을 사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도 꽤 높아요. 한 90만 원 가량 됐었던 것 같고 네. 커피와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적 사용 4개 기관에서 8건 가량이 적발이 됐고 여기서 네. 이제 보완 조치로는 저기 보시다시피 상품권 같은 걸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유용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던 사례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처별로 보완을 해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그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취득한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기재부에서 고발했던가요, 그죠? 네. 네. 그 부분은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심재철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 그랬었고요. 그래요? 네. 예, 그건 이제 작년 9월에 있었던 거고 네. 폭로 직후에 이제 그런 그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작년 12월에 김동연 부총리하고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서 조사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진행 중인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요. 그때 왜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 특수활동비 논란 불거졌다가 그거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좀 제대로 공개해라. 예, 뭐 이거. 그렇습니다.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일단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이제 사실상 특수활동비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합의는 이뤘습니다. 그때 발표들은 하셨어요. 발표는 했고, 했는데 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는 이제 좀 본회의에서 사실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네. 국회가 공전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을 못 하셨으니까. 네. 그 한번 기자들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한참 논란이 됐었고. 특수활동비 자체는 없앴는데 국회 네. 업무 추진비로 상당 부분을 돌렸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 프로 그런 논란도 있었죠. 출연하시는 의원님들이 뭐 상임위 간사하시거나 원내대표 하실 때 보니까 뭐 또 공교롭게 많이 쓰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공개가 됐다고 특수활동비를요? 하는 네. 공개가 됐다고 하는 게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서 국회 사무처에서 항소를 했다가 항소 포기해서 네. 2016년 한 해 정도쯤에 지금 공개가 그랬죠. 됐어요. 네, 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한 해치 공개된 걸 보니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월 3,700만 원 받고
뭐 일반 이제 상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았다더라. 여기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첨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 지금 머물러 아니 있는 제가 상황이에요. 여쭤봤어요. 어디다 쓰셨냐니까 다 잘 나눠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에 안 붙는 돈이니까. 영수증 원래 붙이지 않는 게 네, 특수활동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